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군산공항 확장을 반대해온 미 공군과 합의하면서 군산공항에 국제선이 운항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라북도에 국제공항이 탄생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되면 전북이전의 근거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돼 전북이전을 위해 공사화를 막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마약에 취한 30대 남자가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려다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이 10년 넘게 정확한 평가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군산공항 확장을 반대해온 미 공군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군산공항에 국제선이 운항할 가능성이 높아져 새만금 활성화에도 도움이 예상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새만금 시대를 맞아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군산공항에 국제선 운항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용역을 통해 기존 할주로에서 900m 떨어진 곳에 새 할주로를 만들어 국제선을 운항하겠다는 의견을 미군 측에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선 운항에 반대한 미군은 기존 할주로에서 1,300m 떨어진 곳에 새 할주로를 세우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미 공군 측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오면서 군산공항의 국제선 운항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활주로를 확장하면 장거리 국제선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장 인입 철도와 연계하면 접근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용역 결과와 미군 측의 답변을 근거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제5차 공항 중장기 개발 계획에 반영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5차 중장기 공항 개발 계획, 거기에 반영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그 뒤에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실천 계획이라든가 군산공항 확장을 계기로 전라북도에 국제공항이 탄생할지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되면 전북이전의 근거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가 최강 이사장을 사퇴시키려는 것도 공사화에 반대하려는 세력을 제거하려는 일종의 음모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시키려면 공사화를 막는 작업이 시급해졌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되면 전북이전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산하기관이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특별법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의 산하기관에서 제외돼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전북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금본부를 공단에서 분리시켜서 별도의 공사로 만들고 전주로의 이전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뒤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최강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이유도 공사화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일각에서 기금본부를 공단에서 떼내서 완전 분리해서 공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목표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공단 내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때문에 공사화와 관련된 법안 상정을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막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3분의 2 이상이 여당 의원들로 배치되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 갈등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이 간사로 참여해 500조 원의 국민연금 기금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3차례 열렸지만 최근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이사장과 복지부 장관의 갈등이 커져 이번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려던 30대가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자는 마약에 취한 환각 상태였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병원 주차장 펜스에 부딪힙니다. 추격하던 경찰 승합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도주로가 막히자 승용차 운전자는 흉기를 들고 뛰쳐나와 달아나려다 넘어집니다. 경찰이 달려들어 제압하면서 추격전은 끝났습니다. 흉기까지 소지한 사람이니까 자칫 잘못 진짜 인질이라도 잡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다행스럽게 그런 일 없이 끝나긴 했는데. CCTV 속 37살 김모 씨는 어젯밤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하지만 모텔 주인에게 들키자 흉기를 휘두르며 모텔을 빠져나와 숨어 있다가 추적이 나선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도주국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차 안에서는 마약과 함께 범행 전에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주사기들이 발견됐습니다. 따가려고 하는데 막았어요. 난 도망가고 싶은데 막았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지. 누구 위협하거나 죽이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김 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년 전 출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고 모텔에 갔지만 지불할 돈이 없자 강도로 돌변한 것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6월 군산 OCI 공장에서 실내인 가스가 누출되는 화학 사고가 발생했지만 전라북도가 각종 위험 물질의 기초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은 정읍안전성평가연구소의 경우 폭발성이 강한 포름알데히드가 있지만 전라북도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6,800곳에 이르는 위험물 취급 사업장의 기초 정보가 부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위험 물질의 실태 파악과 안전사고를 막는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농업용 폐비닐의 수거가 63%에 그쳐 토양을 오염시키고 농산물의 빠른 생육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전북에서 매년 3만 톤의 폐비닐이 나오지만 이 가운데 63%만 수거돼 수거율이 86%인 충북보다 크게 낮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일 의원은 킬로그램당 100원의 밑도는 수거 보상비를 늘려야 방치되는 농업용 폐비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의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버스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정확도 평가 기준이 없어 시민 신뢰도가 엇갈리고 설치율도 3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한 버스 도착 정보 단말기입니다. 노선 안내와 더불어 운행 정보와 버스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하지만 정확도에 대한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버스 기다리면서 어플이랑 거의 시간 차이랑 없어서 많이 도움돼요. 그때그때 맞춰서 잘 안 오기 때문에 신뢰가 잘 안 가요. 그래서 항상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버스 도착 정보 장비를 50억 원을 들여 갖추고 13년 동안 유지 관리하면서 정확도 평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는 정확도가 96%까지 나온다고 설명하지만 석 달에 한 차례씩 10곳을 조사하는 게 고작입니다. 정확도가 조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렇게 표준 기준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건 없죠. 그런 것은. 다만 이제 저희가 100% 도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나마 전체 버스 승강장 990곳 가운데 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310곳으로 설치율은 30%가 조금 넘습니다. 예산 문제로 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없으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상 기다리다 보면 또 안 올 때도 있고 하니까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줄이기에 버스 도착 정보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과 단말기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사회적 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 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최근 심사를 거쳐 5개 사회적 기업에
통역과 디자인 등의 전문 인력 인건비로 한 달에 최고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건비는 2년에서 3년까지 지원되고 재심사를 거쳐 2년간 추가로 지원됩니다. 태조어진 봉안행렬 제ët 행사가 내일 오후에 열립니다. 1688년에 태조어진을 모사하기 위해 서울로 가져갔다가 다시 전주로 가져오는 과정을 재현하는 내일 행사에는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시청 앞 광장에서 경기전까지 8달로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세계 무형유산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영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조각가 조현동의 작품전과 서양 화가 이일순의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개막작 섬의 노래는 포르투갈의 작은 항구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젊은 어부들의 삶을 담았습니다. 국제 무형문화유산 영상 페스티벌에는 20여 개 나라 30여 편의 다큐멘터리와 극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수십 년간 수집해온 무형문화유산 자료를 볼 수 있는 전시회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들이 그림으로 엮은 조혜준 작가의 작품전도 열립니다.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영화 감독이라든가 문화예술가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형유산을 좀 볼 수 있도록 소소한 일상이 모여 역사를 이루듯 수백 개의 나무 조각이 누군가의 삶을 기록한 비석처럼 느껴집니다. 단단한 대리석 위에 새겨진 날카로운 선들은 세월이 긋고 간 상처를 보여줍니다. 퇴임을 앞둔 정현동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청년 시절부터 최근작까지 다양한 재료로 빚어낸 작품을 선보입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은 밤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커다란 망원경으로 별을 바라보며 닿지 못할 그리움을 전합니다. 물방울 같은 나무숲으로 떠난 여행, 작가는 새와 책, 접혀진 우산을 통해 위로와 치유, 희망의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의 대법원 선고일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의 상고심 확정 판결을 오는 29일에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박경철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희망 제작소의 희망 후보로 선정됐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TV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시와 네덜란드 바네벨트시가 익산의 국제 가금류 전문센터를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익산시는 네덜란드 바네벨트시와 동아시아 지역 독점권을 가진 국제 가금류 전문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3개월 안에 실무단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가금류 전문센터가 설립되면 유럽의 선진 기술 전수와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한국관광산업학회가 주관하는 한국관광산업대상의 지방자치단체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14개 시군별로 대표 관광지를 육성해 이른바 토탈 관광을 활발히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모레 전주대 스타센터에서 열리는 한국관광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갖습니다. 오늘 제35회 전라북도 도민의 날을 맞아 전북대 권형남 교수를 비롯한 8명이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는 학술 언론 분야에서 권형남 전북대 교수, 경제 분야 태일기계 전갑용 대표, 근로 분야 전주지방검찰청 홍현우 행정관 등 모두 8명입니다. 전라북도는 매년 도민의 날을 맞아 경제와 근로 등 8개 분야에서 자랑스러운 전북인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신청사가 부안군 변산면에 준공됐습니다. 7,400제곱미터의 지상 2층인 신청사는 채석강의 층리 지형과 격포 해변의 모래를 형상화해 건축됐으며 탐방객들과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훈련생의 출석 일수를 조작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주의 한 사설교육훈련원장 45살 김모 씨와 강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직업 능력개발 훈련 수업을 하면서 훈련생 110여 명의 출석 일수를 조작해 보조금 1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22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오늘 낮 모두 해제됐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예보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